그 이제 라인봇 같은 걸 만드셨을 때 거기 웹훅 그 URL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네네네. 구현이 지금 되는 장면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네. 그 예를 들어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가 결국 그 보이스 메시지 그거죠. 그래서 시리라든가 이런 거 같은 네네네네.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음. 해서 자 에어컨 켜줘 하는 이런 게 가능할까요?라는 게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게 되게 너무 적절한 질문이어가지고 음. 놀랐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화면을 네.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애자 펑션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걸 이용을 해서 그 실제로 그 라즈베리 파이를 지금은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거기까지 구현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서버리스, 그러니까 애저 펑션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라즈베리 파이에서 쓰는 노드 서버는 아까 그렇게 만들어졌다. 꼭 네, 각자 노드 따로 노는 서버 건가요? 지금은 좀 각자 따로 음, 음, 노는 음,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음, 음, 연동이 안 돼가지고, 네. 근데 이제 알겠어요. 만약 실제로 하시게 되시면, 이제 그 노드 서버에 퍼블릭 IP를 뭐 직접 넣으실 수도 있고, 음, 음, 지금 저는 여기 방송 중이라서 여기 나가게 되면 조금 그러니까, 네, 음, 이렇게 음, 했는데, 똑같이 아까 제가 123에 123에 123 했던 부분을 음. 그대로 본인의 퍼블릭 IP 혹은 뭐 요게 조금 리스키하다라고 하시게 되면 본인이 사용하시고 있는 도메인이랑 연결을 해서 사용을 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것도 이제 애저 펑션을 만들면서 그 혹시나 뭐라고 해야 돼? 고려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나요? 서브리스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이걸 통해서 애저 네, 펑션을 구현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저쪽에 그 라즈베리 파이랑 연결을 하고 막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또 네. 여기서 아까 라즈베리 파이를 할 때는 그 IP 주소가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날 아, 수 있다. 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뭐 다른 식의 어떤 보안이라든가 이런 그 걱정할 부분은 없나요? 사실 이 부분도 또 동일한 이슈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 아까 누군가가 카카오짱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때 이제 저만의 그 대화창에서 이렇게 애저 서비스를 그대로 저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음, 음, 저게 또 URL이 누군가에게 제가 실수로 보내게 되면 또 음, URL이 노출이 되게 되고 또 음, 모두의 에어컨이 되는 그런 음,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음, 굉장히 음. 사용이 불편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스마트하게 연결하는 이 부분을 네,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해주실 그 봇, 라인 메신저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재밌겠다. 봇 만드는 사람이 최고 신기해. 보여주십시오. 저도 이거 하면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네, 봇 메신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전성시대잖아요. 그래서 텔레그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라인도 있고, 뭐 카카오, 뭐 이외에도 뭐 다른 뭐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경우에도 다 봇 관련해서 플랫폼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 각각 메시징 API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입맛대로 골라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애사심을 위해 라인 봇으로 연결했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역시도 이제 제가 미리 라인 봇 이그젬플을 올려놨고요. 음, 아까 위에 보셨다시피 이제 뭐 텔레그램, 라인, 카카오톡 이것들은 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봇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라인에 대해서 하지만 혹시 더 선호하시는 플랫폼이 있으시면 구글링 하게 되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텔레그램도 제가 해봤었는데 텔레그램도 굉장히 쉽게 봇을 만들 수 있어서 자주 애용하는 편이고 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에서 챗봇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구글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저 굿바이 하죠. 계속 나와가지고. 왜 저,
오빠이 그러면 치즈 이걸로 해서 바꿔놓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온 게, 봇 네, 플랫폼을 공식으로 지원을 하는가가 있었어요. 보 플랫폼을 공식으로 제공을 한다라는 게 아마 라인 메신저나 이런 데서 그 어떤 봇 플랫폼이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이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있냐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오늘 할 거는 사실, 어, 정확하게는 채널을 파서 이제, 진짜 휴먼이 아닌, 이제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그 채널에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거 이제 특정 명령어가 들어왔었을 때 웹훅의 역할을 해주는 요 부분을 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나온 챗봇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NLP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정말 말로 하는 것들을 트랜sl레이션을 해줘가지고 이제 뭐 그냥 에어컨 켜줘 이렇게 되면 에어컨이라는 것과 켜줘라는 그 두 가지의 명령어를 잘 조합을 해서 리턴을 시켜주게 되면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에어컨에 대한 온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처리를 한다. 이러한 부분만 처리하면 이제 비즈니스 로직 이렇게 되면 부분만 이제 구현하면 에어컨이라는 것과 켜줘라는 그 뭔가 다시 저한테 울렸어요, 아닙니다, 소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또 아닙니다, 버튼, 아닙니다. 제가 버튼 또 잘못 눌렀어요. 아, 나 왜 이러지? 순간 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제가 오늘 하는 방법은, 채널이라는 이제 채널을 하나 만들어주고, 특정 명령어가 갔을 때 특정 명령어로 대답하는 이러한 모습을 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한번 또 이제 쭉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인을 통해서 써볼 거고요. 라인 디벨로퍼스에 가시게 되면 이게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이 프로바이더를 하나 만드시면 되고 이거는 뭐 클릭해서 만드시면 되고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채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이 아래에 가보면 제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보이네요. 어제 만들었던 애저 짱도 있고요. 오늘은 네, 새로운 또 채널을 만들 거고요. 보시게 되면 되게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단 오늘 할 그 메시징 API뿐만이 아니라 스피커로 하는 클로바 스킬 뭐 이런 거나 뭐 베타로 블록체인에 대한 것도 있고 라인으로 로그인하고 있는 뭐 이런 가지 채널들을 제공을 하고 있네요. 근데 오늘은 저는 메시징으로 켰다 껐다를 할 거기 때문에 메시징 API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같은 경우에는 메시징 API, 프로바이더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치즈 테스트, 뭐 아이콘은 원하시는 걸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채널 이름은 오늘 애저 라이브 코딩이라는 채널 아이디로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죄송한데, 혹시 이거 UI가 한국어로도 그 제공이 되나요? UI요. 저 오른쪽 아래 잉글리시라고 있던데. 좋습니다. 잉글리시. 음, 와, 일본어. 오케이. 어, 아무래도 와타시와 잘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라인이 이제 일본을 거점으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 이제 네, 일본어랑 영어 그쪽만 지원을 하는 모양이구나. 네. 음. 그러면 오늘 제가 이걸 한 개씩 한 개씩 읽어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숙지를 하고 혹시나 이제 좀 어려울 경우에는 우리의 친구 크롬에게 한국어 번역을 부탁드리는 방법도 있을 좋은데, 것 같습니다. 좋은데? 네, 우선은 한국말 짱인데? 우선은 이렇게 가고, 네, 요거는, 네, 개선이 됐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사실 그러게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라인을 사용하시고 있고, 이렇게 본인만을 위해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챗봇을 만드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이 부분은 개선이 되면 참 좋겠네요. 그러게요. 이제 곧 네, 개선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애저 라이브 코딩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요 채널 이름이 나중에 이제 보시랑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그 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널 설명은 애저
라이브 코딩 with 라인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주는 오늘 교육이니까 대학으로 할게요. 오늘 애저 대학입니다. 애저 대학으로 하고 하위 범주는 대학원으로 할게요. 대학은 이제 끝났으니까. 그리고 저희의 이메일은 서치즈 네이버.com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 UR이라던가 이런 거는 쭉쭉 넘어가게 되고, 이거 되게 너무 잘 돼 있지 않나요? 그러게요. 번역이? 네. 번역 되게 좋은데? 번역이, 이 창조하다는 좀 그러네요. 뭐 의미상은 창조하다. 창조하다는 좀 그런데 이외의 거는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요. 이 HTTP URL도 영문으로 되게 잘 나왔고, 오케이. 번역 오, 품질이 나쁘지 않은데요? 되게 네, 품질이 되게 좋네요. 그래서 창조하다를 가시게 되면 창조가 됩니다. 이거를 기다리면서 네. 그러면 푸른 애저 라이브 라이브야. 코딩이 푸른 라이브 코딩으로 번역되는 모습을 애저 푸른 네, 그러네요. 웃긴다. 웃긴다. 네, 그래서 여기서 기본 정보, 제 채널 아이디라던가 아이콘 그리고 채널 요거는 또 근데 잘 번역이 안 되고 제대로 잘 나왔네요.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이게 제 M 유형은 보시라는 거 그리고 채널 여기 아마 시크릿 넘버일 거고 이외에도 이제 메시징 API로 가게 되면 제 봇에 대한 IP 그리고 QR코드 요거 나중에 라인 이제 앱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QR코드 찍는 게 있어요. 요걸로 하게 되면 이걸로 찍게 되면 바로 이 챗봇이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스캔을 할 수 있는 봇이 있고 웹훅 요 부분이 이제 제가 아까 웹훅을 줬던 그 부분이랑 연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여기로 가서 이게 잘 배포가 됐으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배포를 해보고 이 배포한 데서 요 배포를 한 이 엔드포인트를 연결을 해서 실제로 잘 콜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직접 잠시만요. 잠시 컨닝을 하고 왔고요. 또 굉장히 또 똑똑하신 분이 npm에 이 패키지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메시징 API SDK for Node.js 요게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요거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덤으로 가서 npm 인스톨을 해줍니다. 그러면 인스톨이 완료됐고요. 이제 다시 코드로 넘어가서 헬로우에다가 그대로 연결해서 이제 코딩을 해볼게요. 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있네요. 오버뷰에 가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된다. 되어 있고 킥스타트, 겟스타티드 가게 되면 네, 여기에도 만드는 방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빌드 곧 Node.js 어머 이거 내 거다. 이걸 제 걸로 연결이 돼 있네요. 나중에 직접 만드신 건가요? 찬양합니다.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제 거랑 헷갈렸어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딴 건데. 네, 요거를 보셔도 되고 제가 해놓은 거는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이게 아니네요. 민망. 굉장히 민망하네요. 다시 돌아가서 제 거를 컨닝하면서 라이브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깐 게 이제 라인에서 봇 SDK 요거 이제 연결된 요 SDK를 가져오고요. 라인 클라이언트를 먼저 이닛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라인 클라이언트를 가져올 건데 어떠한 컴피그로 해줄 거다. 요 컴피그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제 채널 액세스 토큰하고
채널 시크릿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깃허브에 올려놨던 코드여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워주고 이것도 우선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크릿으로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오늘은 우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쪽으로 들어가셔서 이거 보기가 불편하니까 그 한글을 다시 영어로 돌려놓고 아까 방금 만든 채널 컴피그에서 두 번째 탭의 메시징 API에서 쭉 내려가시게 되면 채널 액세스 토큰을 발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슈를 하게 되면 토큰이 발행이 되고요. 요게 바로 요 토큰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채널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요 앞으로 가서 다시 베이직 세팅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 채널 시크릿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제 할 수 있는 요 포인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 헬로우 부분을 제가 미리 해놓은 부분을 붙여넣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받아서 이 이벤트 핸들링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봤었고요. 이제 실제 이제 컨텍스트로 해가지고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 리퀘스트 바디를 핸들 이벤트를 넘겨줘가지고 여기에 있는 리절트를 그대로 돌려주는 간단한 에코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잠시만요. 이 부분을 에코로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들어왔었을 때 이 라인 봇에서 이벤트로 리퀘스트가 들어오는데 이 리퀘스트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벤트 안에 타입이 메시지인지 그리고 혹은 뭐 텍스트인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만약 메시지라던가 텍스트가 아니게 되면 프로미스 널로 일단 리졸브를 시켜주게 되고 만약 이게 메시지라던가 텍스트로 들어왔을 때는 저도 에코로 대답을 하겠다. 타입은 텍스트로 그리고 그 텍스트는 들어온 이벤트의 메시지 안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뱉어주는 그런 에코 같은 봇을 우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명령어가 들어왔었을 때 라즈베리 파이 IP를 치겠다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f 이벤트의 이제 메시지의 텍스트가 on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된다면 아까처럼 엑시오스의 get에 http에 저의 라즈베리 파이를 4000번에 해서 리모트의 on swing 이런 식으로 쳤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잘 들어왔었을 때는 뭐 리스폰스 이것도 그냥 뭐 싸서 이걸로 해가지고 여기 아까 클라이언트 요거 리턴을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뭐 에코가 될 수도 있고 에코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제가 잠깐 써놨던 것처럼 켜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잘 켜지게 됐었으면 잘 켜졌습니다. 만약 뭐 안 되고 만약 에러가 뭐 있었다고 하게 되면 에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에러가 있었을 때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이 조금 편하게 에코로 우선은 갈게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특정 텍스트로 들어왔었을 때 에코 그대로 텍스트로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만들어서 다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됐었던 건데
됐으면 좋겠다. 오, 떨려요, 지금. 이게 꼭 잘 되다가 그게 할 때 데모할 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방금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시작하기 바로 직전 이거 보세요. 이, 이 놀라운, 또 이게 또 네. 뭐 로그인이 풀렸나? 이상하다. 근데 이거 보시면 똑같은 지금 여기에서 저희 음, 움직이지도 음, 않고 음. 그대로 배포한 건데, 음. 아, 왠지 이럴 것 같았어요. 네. 그러면 우선 됐다라고 치고, 사람들이 됐습니다. 다 튕깁니다.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저 치즈님 잘 되시라고 기도하고 어, 있어요. 지금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지금 얼마나 땀 흘리고 있는지. 제가 이게 댓글을 정말 읽어드릴게요. 됐었거든요. 댓글을 마음이 읽어드릴게요. 기도 아프죠. 메타, 기도합시다. 쉬맨, 기도. 크크크크. 여러분 기도합시다. 네. 아, 그래서 야, 우선은, 이런 느낌이구나. 내가 막 그 뻥나고 할 때 어, 막 그 땀 뻘뻘 흘리는 거를 바라보는 느낌은 이런 거구나. 오늘 관전하니까 너무 좋죠. 아, 좋은데요? 저도 관전할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네,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아주 희망편, 지금 절망편, 희망편으로 가게 되면, 아까와 같이 이제 이 엔드포인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엔드포인트를 메시지 API로 다시 돌아가셔서 요 웹훅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게 HTTP겠죠? HTTP로 한 다음에 API 헬로 이렇게 하게 되면 S? 네, S로 해야 되고 이제 엔드포인트로 하겠다,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나중에 요 QR 코드로 들어가서 실제 메시지를 주었을 때 요 이벤트 핸들러로 들어오게 되고 실제 바디의 이벤트 안에 있는 게 이벤트 핸들로 들어가게 되고 다음과 같이 이제 텍스트를 뽑아서 on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텍스트 켜졌습니다라는 이제 값을 주면서 엑시오스로 저의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콜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한데 하, 다시 한번 아까처럼 어디 이렇게 애저 포탈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하면 또 다시 배포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뭔가 그 로그인 문제였을까? 어, 아니면 다른 문제였을지 모르겠네. 이게 제가 한 번 비슷한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제 언더가 아니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요거 이쪽 말고 제 쪽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그, 그때 됐었거든요. 그 에러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다시 조금 클리어하지가 않은가요? 이게 한번 같이 볼게요. SLS 언더바 디버그는 해서 SLS 디플로이 이제 됐네. 이렇게 되면 에러가 났어. 이런 메시지가 조금만 작게 할게요. 제가 안 보여서. 펑션 키. 아닌데, 이게 펑션 키가 문제가 아닐 텐데. 뭔가 뭐 모듈이 인스톨이 다 제대로 안 됐다거나. npmin 툴. 근데 아까 npm 인스톨 하다가 시간이 한참 걸려서 그런 거 이게, 아니었어요? 음, npm 네, 인스톨 하다가 맞아요. 음, 지금, 근데 이게 제가 한번 설치를 해놨었던 버전이라서, 예, 빨리 음, 됐어요. 음, 음. 예, 이미 모듈즈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방금 했는데, 혹시 방금 서벌리스 프레임워크 배포를, 버전이 뭐 살짝 그 짧은 사이에 업데이트가 됐었나? 그러면 이제 서버리스가 저랑 빠이빠이 하자는 뜻이죠. 이제는. 음. 음, 음,
이게 되어야 하는데 하게 되면 왜 에러, 안 될까요? 또 했는데 에러 메시지가 찾기가 힘들면은 되게 당황스럽겠다, 그쵸? 그래서 스틱 네, 섹션. 이게 펑션 키 어노니머스 저 펑션 키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 모듈에서 나오는 것 요거 같은데? 파티 같은 경우는 음. 이게 서버리스 YML 여기에서 왜 안 먹지? 그 여기를 보지 말고 서벌리스 프레임워크 버전을 하나 낮춘다거나 그러면 어떨까요? 그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으면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음 스레스 버전. 뭐 이런 식으로 버전으로 할까요? 버전 1.7.17 SDK 2.30 뭐 이렇게 있으면은 npm에서 그 버전을 고정을 시켜놓고 이전 버전으로 CLI 아까 보니까 노즈 모듈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 에러 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어떤 라이브러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노드 모듈 안에 이 에이저 펑션즈가 이게 그 플러그인이거든요. 제가 사용했던.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거기서 한번 버전을 볼까? 이게 암 서비스 요거면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컴피그 쪽일 텐데. 그래서 요거를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요러한 부분에서 여기서 에러가 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 자체가 에러가 있으면은 걔를 버전을 낮춰보는 것도 하나 방법일 수 있겠죠. 음, 그 npm 네. 모듈 같은 데서 가장 최근에 그 배포된 날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요거거든요. 요거에서 음. 릴리즈 보면 될 것 같은데. 20시간 전에 2.0.6. 이라는 게 2.04 버전으로 이게 해봐봐. 2점 플러그인 여기 있다. 음. 플러그인이 3.6이다? 그 아닌가? 플러그인 내가 쓴 3.6 거는 밑에 아니면 여기에서 코드에서 패키지 좀 제이슨을 가게 되면 여기 있다. 제가 아까 몇이랬죠? 버전이? 2.6. 20시간 음. 전에. 음. 20시간 전에? 이걸 써도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 우리가 어제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네. 그럼 그게 20시간보다 훨씬 전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 2.0.6. 버전, 그 전 버전을 쓰면은 될 것도 같은데? 저걸 어떤 식으로 전 그러면 버전을 낮추지? 이게 근데 제게 이미 낮은 버전인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네. 그 앞에 이렇게 뭐냐, 그 쉬프트 6 해가지고 1.0점 돼 있잖아요. 저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요? 음, 음. 이거 제가 알기로는 요거 이상 버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1.0.0 버전 이상이면은 다 된다. 그 그래서 얘기였구나, 아마 아까는. 최신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예. 음, 음.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아예 실제 버전을 고정을 시키면 서비스, 어떨까? 네,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실제 제 모듈에서 어, 서, 서버 with Azure 펑션에서 패키지.json을 가보면 버전 1.0.2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최신으로 해볼까요? 가자! 이걸로 해주고 다시 한 번 더 터미널에서 npm install npm install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들어오시는 분들 시간이 귀중한데
이거 또 받는다. 또 다운받네. 큰일이다. 그럼 예, 우선은 이게 이거는 진짜 오래 걸리던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들 기도합시다. 모두 이러고 앉아. 기도해주세요. 자, 저에게 모두 힘을 주셨어. 힘을 모아 주십시오. 힘을 네, 모아도 지금 저거 다운받는데 시간이 어차피 오래 걸려서 네, 다운받는 동안에 저희 뭐 잠깐 얘기는 하죠. 뭐 에러 대처도 좋은 공부지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뭐 다른 얘기 어떤 거 할까요? 그거 일단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얘기, 일단 우선은 지금 그 에어컨 네, 에어컨이 아까 잠깐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던 데가 있는 것 같아. 에어컨, 구형 에어컨이랑 라즈베리 파이랑, 그게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그 리모컨 역할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 리모컨을 할 때 라즈베리 파이, 뭐 말이 안 나오네. 라즈베리 파이가 뭐 갖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 자체가 리모컨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제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좀 잠깐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음, 리모컨으로서의 이제 제약사항이요? 라즈베리 어, 파이 자체가 갖는 어떤 하드웨어의 한계점, 뭐 이런 것들. 하드웨어 현재점, 음. 어,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그 네, 뭐라고 해야 돼? 이제 아무래도 리모컨이니까 네, 리모컨이 뭐 약간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안 되기도 하고 아니면 방향이 뭐 이렇게 안 맞으면 또 네.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라즈베리 파이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나요? 우선, 라즈베리 파이 여러 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뭐, 음, 항상 음, 그렇죠. 이제 서버가 트래픽을 못 견디면 서버를 늘리는 방법이 있으니까, 음, 이것도 만약, 안방에서도 쓰고 싶고, 음. 뭐, 거실에서도 쓰고 싶고, 이렇게 되면, 네, 뭐, 라즈베리 파이 두 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라즈베리 파이가 하나밖에 없기도 했었고, 음. 그래서 그때 있었던 문제는 하나밖에 못한다는 거였죠.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IR 이제 모듈 그 시그널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에어컨들이 다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 주방에 꽂으면 주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거실에 꽂게 되면 거실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을 닫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음, 어쩔 수 없이 가장 먼저 켜놓고 싶었던 안방에다가 그냥 켜놓고 이제 음, 연결을 해놓고 외부에서도 이제 라인 보수로 해서 켜놔 하게 되면 미리 켜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음, IR 모듈에서 갈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음, 찾아보니까 뭐 2m에서 3m 정도 된다고는 해요. 그랬는데 음, 문제는 이제 문을 닫는다던가 이렇게 되게 음, 되면 이제 벽을 뚫고 넘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 그런 음,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다. 아무래도 이제 라즈베리 파이는 원래 모니터 같은 게 사실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니터 같은 거를 네, 이제 해놓고 만약에 안에서 디버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네, 하여튼 뭐라고 해야 돼? 그 디플로이 진행 상황 같은 걸 본다든가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뭐 등등등 이런 것도 사실은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위해서 네,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어떤 모니터 같은 거를 연결을 시키셨었나요? 아니면은 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하고 빼놓고 한다든가 거기도 굉장히 좀 네. 약간 번거로웠을 것 같긴 해.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결해 놨던 그 당시 때 연결은 안방에다가 해놨었는데 안방에서는 뭐 당연히 모니터도 없고 키보드도 없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상으로 가지고 와서 모니터랑 연결하고 키보드랑 연결하고 해서 확인 후에 이제 서버 떴다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사실 그리고 또 가서 어쨌든 켜놔야 되기 때문에 뭐 포레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노드가 이제 꺼졌다 켜졌다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놓긴 했지만 말씀 음,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음, 제대로 된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 때 그냥 아주 간단하게 했었던 거는 엔드포인트를 헬스 체크 용도로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그 헬스 체크를 쏴서 이제 한 번씩 체크를 하게 해서 이제 크롬 잡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정도? 요 정도로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불편해서 그래서 서버리스 그리고 애저 펑션을 사용한 이유가 가장 그게 컸습니다. 우선 그때는 제가 호기롭게도 아, 이걸로 더 많은 확장 기능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이거 뭐 18도 혹은 20도 뭐 송풍 뭐 자연바람 이런 거 다 해봐야지라고 했었는데 결국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애저 펑션에서 BJS 로직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아임봇에서 뭐 좀 시원하게 해봐라고 하게 되면 시원하게 해봐를 아 지금 내가 마지막에 스테이터스를 18도로 해놨으니까 뭐 17도로 16도로 더 낮춰야지 이런 일련의 BGS 로직들을 애저 펑션에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끝까지 구현을 하지 못했지만 네,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도. 음, 야, 그러면은 그 애저 펑션으로 이제 작업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드셨나요? 어, 비용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해자로운 마이크로소프트 덕분에, 1년에 200불 정도쯤에 이제 무료 크레딧이 생기는데, 저는 그때 그 무료 크레딧을 사용을 해서, 사실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성공을 해서 에어컨을 샀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지는 어, 사실 애저 펑션을 사용한 가장 큰 이유가 만에 하나라도 제가 이 IR 모듈을 이용을 해서 라즈베리 파이로 에어컨을 껐다 켰다 했을 때 최대한 싸게 하고 싶었고 돈이 들지 않았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저 펑션을 사용을 했고 왜냐하면 홀 단위당 혹은 뭐 시간 단위당 돈을 낸다고 들어서 그렇게 된 이제 애저 펑션을 사용을 했는데 혹시 이렇게 사용을 했었을 때 애저의 돈 내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저스틴님? 토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 목소리가 또 안 들렸는 모양이다. 그, 아이고. 자, 소리가 또 안 들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잠깐만 어디까지 설치가 돼가고 있니? 그 아직 설치되다 멀었나요? 당황스러운데 그 네, 반도 안 왔어요, 아직.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그 아, 예, 근데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다시 이제 리핏을 하면은 서벌리스를 쓰는 데 있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왜 유용하느냐? 하나가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 내가 이제 어떤 그 인스턴스나 이런 거를 그냥 설치만 하면 되고 나머지 백단에 버추얼 머신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보안 이런 거를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스케일링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그렇게 가장 큰 이제 좋은 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비용 관점에서 내가 돈을 얼마나 내가 돈을 얼마나 적게 쓸 수 있느냐, 얼마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느냐, 서벌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그 관점에서 볼 것 같은데, 어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제공하는 어떤 서벌리스 아키텍처, 서벌리스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용이 낮을 거예요. 굉장히 비용이 낮고, 이제 애저 펑션을 예를 들자면은 한 달에 100만 번까지 무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치즈님이 하시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거의 공짜로 쓰시는 거나 다름없죠. 몇 번 한 달에 아무리 많이 껐다 켰다 한다고 해도 100만 번 이상 되지는 않을 테니까 하루에 매초 그 매 24시간 동안 1초에 한 번씩 껐다 켰다 해도 86,40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해봤자 열흘 하면 86만 번. 그러면 열흘 동안 하는데 하루에 그러면 매 1초마다 껐다 켰다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굉장히 적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얼마나 한 번 실행을 시켰을 때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그 한 번 실행시키는 게. 이제 그걸 갖고 따지면은 어, 서벌리스 아키텍처가 보통 굉장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유리하다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마이크로 서비스에 사용되는 API들은 굉장히 콜 하나를 보내고 받고 할 때 그 청크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 페이로드 크기가
들어가고 나오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그 시간 자체가 이렇게 짧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서블리스 프레임워크 갖고 막 배치잡 같은 걸 돌린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막 어느 폴더에 파일이 막 100만 개가 쌓여서 그거를 싹 다 밤에 한 밤 12시에 긁어와가지고 막 배치를 돌리고 해결을 한다거나 뭐 이런 작업을 펑션이나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로 돌리면 그래서 망할 거예요. 왜냐면 워낙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니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비싸지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API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는 게 낫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보면은 그 아마 가격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 이제 질문이 보시니까 기승전 에어컨 좋네. 그 다음에 그 애저 펑션이 텍스트 위주로만 사용이 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 이제 질문을 제가 이해하기로만 따지면은 그러니까 API 콜을 할 때 그 제이슨 그 객체를 이제 어쨌든 제이슨 객체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 제이슨 객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텍스트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베이스 64로 인코딩이 된 바이너리 데이터도 어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 몇 주 전에 만들어놨던 라이브 코딩을 했던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 이제 애저 펑션으로 웹브라우저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애저 펑션으로 보내서 그걸 갖고 이제 얼굴 인식을 해서 본인이다 아니다 이런 걸 했으니까 그럼 사진 데이터는 결국은 바이너리잖아요. 근데 바이너리 데이터가 어쨌든 넘어갈 때는 그 베이스 64로 결국은 텍스트 형태로 보내지는 거니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 아니다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텍스트 위주로만 사용하다 그러니까 텍스트로 가능한 건데 사실은 그 텍스트가 표현하는 영역은 바이너리니까 또 이제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구글 어시스턴트로 웹북을 전송할 수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음, 그 이제 라인봇 같은 걸 만드셨을 때 거기 웹북 그 URL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네네네. 구현이 지금 되는 장면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네. 그 예를 들어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가 결국 그 보이스 메시지 그거죠. 그래서 시리라든가 이런 같은 네네네네.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 에어컨 켜줘 하는 이런 게 가능할까요?라는 게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게 되게 너무 적절한 질문이어가지고 음. 놀랬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자, 그럼 화면을 네. 살짝 넘겨서, 이 준비를 하셨군요. 네. 음, 너무 적절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사실 스마트하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스마트 스피커들, 뭐, 알렉사가 될 수도 있고, 구글 어시스턴트가 될 수도 있고, 저스틴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시리, 뭐, 클로바, 헤이 카카오, 뭐, 등등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예, 가능합니다. 우선 이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하고요. 음, 이게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나이스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주의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에어컨 켜줘?로 해서 여기에 지금 제가 모자이크 된 데가 애저 펑션 URL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안 되네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에어컨 켜줘에다가 웹폭 이제, 시리에서 단축키에 들어가셔서 웹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브라우징 하기였던가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URL을 직접 웹훅처럼 쏠 수 있는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 창이 있고요. 다음과 같이 뭐 원하시는 에어컨 켜줘 하고 어디 컨텐츠 가져오기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말씀 주신 것과 같은 웹훅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하실 점은 제가 시리라고 자꾸 하니까 시리가 대답을 해버리네요. 어, 지금 방금도 자꾸 시리시리 하니까 시리가 대답을 했어요. 문제는 에어컨이라던가 이제 원래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홈킷 액세서리 그 명령어들과 겹치게 되면
저희의 그 커스텀 명령어가 프라이어리티가 낮은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모든 걸 다 실험해보고 모든 걸 다 찾아본 건 아닌데, 제가 에어컨 켜줘라고 했더니 설정된 홈킷 액세서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 팩트 폭행을 해요. 왜 이걸 사서 하지 않고 뭐 하니? 이런 듯한 느낌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에어컨 가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실패를 했어요. 여전히 에어컨이 켜서. 그래서 그러면 에어컨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좀 더 제너럴한 말을 해보자 해서 시리아 덥다 켜라 했더니 아이고 또 대답을 하는데 이제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서 며칠 전에 테스트는 그냥 시리아 해서 애저 콜 하게 되면 바로 되는 그런 이제 완전히 상관없는 그런 단축 키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랄까 미리 각각의 그 어시스턴트들이 갖고 있는 예약어들을 아무래도 좀 피해서 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죠? 네, 네, 그럴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은 하지만 조금 삽질이 필요할 수는 있다. 음. 네. 그 질문하신 분 어떻게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 애저 펑션으로 API 콜을 할 때 사이즈 크기가 그 이제 그 페일로드의 사이즈의 크기가 제한이 있느냐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 아마 직접 찾아보신 모양이에요. 저희가 막 저희끼리 떠드는 동안에 예, 그 사이즈 제한이 이제 100메가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 이제 아무래도 텍스트 위주의 데이터다 보니까 이 텍스트는 굉장히 쉽게 사이즈가 커지기도 하고 굉장히 또 쉽게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고려를 하시면은 그 만약에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메시지 크기 자체를 압축을 해서 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100메가짜리 메시지를 어디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S3 버킷 아니면은 애저 같은 경우는 그 블록 스토리지 같은 데다가 저장을 시켜 놓으면은 그 저장을 하는 것과 동시에 거기서 그 레퍼런스 URL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메시지에다가 이제 그 담아서 애저 펑션에 보내면은 펑션은 그 이제 레퍼런스 데이터 URL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거를 받아서 다운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클레임 체크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을 또 쓰게 되면은 굳이 그 대용량의 데이터를 API 콜을 통해서 보낼 필요는 없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혹시나 지금은 설치가 다 됐나요? npm install 다 끝났나요? 아니요. 아, 그럼 우리 그럼 어떡하지? 그래도 많이 왔어. 한 60% 왔나 봐. 자, 무슨 얘기를 더 할까요? 저거를 우리가 지금 하는 이유가 지금 저거 그 애저 펑션이 자꾸 에러가 나서 지금 그 설치 디플로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어 사실은 이 부분은 그 제가 어제 치님이랑 미리 리허설식으로 하면서 해봤어요. 했는데 어제는 되게 잘 됐거든. 이제 그래서 바로바로 되는 걸 확인을 해서 야 이거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 했는데 딱 20시간 전에 새 버전이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망한 것 같아.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의존성 같은 것들이 이제 디펜던시가 업데이트가 될 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그죠? 특히나 노드 모듈 같은 네, 경우는 굉장히 그 디펜던시가 굉장히 깊잖아요.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이게 됐었는데 왜 안 될까요? 음. 안타깝지만 이게 지금 그 npm에서 다운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근데 npm에서 그리고 다운받는 거 지금 NPS 아닌데 지금 다운받고, 이건 npm도 이거는 아니잖아. 애저 CDN인데, 펑션 CDN인데, 요즘 CDN이 아, 정신없이 느리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CDN 팀 또 한번 가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한다고 좀 뭐 들어주긴 할까? 아마 뭔가 자기네들도 어떤 문제점을 지금 인식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저희만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거 쓰는 그러게요. 사람들은 다 지금 다 그렇겠죠. 다 이럴 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 부분은 잠깐 시간이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바람에 네.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잠깐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마무리 짓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걸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또 너무 아쉽네요, 저도. 그러게요. 그런데 아쉬우시니까 자, 다음번에 한 번 더 하시는 걸로 하시고 자, 이러면서 한 번 또 제가 스님을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게 오늘 그 세 가지 모듈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네, 라즈베리 파이 쪽에서 그 어떻게 리모컨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네, 라즈베리 파이가 그 리모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외부에서 그 API 콜을 받는가 하는 부분이 네, 한 가지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애저 펑션이 그러면은 그 외부에서 라즈베리 파이로 호출을 할 수 있는 그 이제 프록시의 역할을 이제 해주는 그걸 하나 이제 만드셨고, 그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애저 펑션을 직접 콜을 하느니 어떤 그 채팅봇이라든가 챗봇이라든가 어떤 이제 그 메시징 플랫폼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메시징 플랫폼에서 그냥 던져만 주면은 켜줘 꺼줘라는 던져만 주기만 하면 실제로 애저 펑션이 작동을 하고 라즈베리 파이가 이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쭉그 커다란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네. 그 사실 이 그 이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그 세 가지 모듈이 어떤 모듈을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의 가능성이 열릴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형태로 혹시 애저 펑션을 그 사용해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서도 비슷한 이런 펑션 애저 서비스 플랫폼이 있어서 그걸 한번 써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을 했을 때는 일종의 어그리게이터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종의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한 페이지짜리 그러한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게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는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엔드포인트 하나에 리절트 값이 제이슨으로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꼭 나와야지 예쁘게 한 번에 이 프론트까지 뿌려주는 그러한 전광판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때 뿌리고 싶었었던 거는 저희 사내 깃허브를 사용하는 데에서 뭐 풀리퀘스트의 개수라던가 혹은 뭐 지금까지 제대로 잘 배포가 된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깃허브 내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값들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문제가 우선 엔터프라이즈 안에서 할 때 시크릿 키라던가 저희 토큰 키라던가 그리고 원하는 값을 저는 좀 어그리게이션 해가지고 누가 몇 개 혹은 어떤 팀이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깃허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API라던가 CLI에서는 거기에 맞는 제이슨 파일이 나오게 되고 제가 뿌려주고자 하는 요 모양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냥 인스턴스를 하나 띄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안 써본 것들을 좀 써보고 싶기도 하고 또 간단하게 그리고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리소스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실제로 펑션 내에서는 GitHub API를 쳐서 제가 원하는 값들을 뭐 API가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각각 콜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플리캐스트는 몇 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음, 엔드포인트를 저쪽으로 쏠 수 있게 도와주는 음, 그런 프록시 역할을 음, 해주는 음, 방식으로도 서버리스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그 나름 그 회사 안에서 그 이제 서벌리스의 형태로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간단한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네요. 네, 음.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회사 내에서 이제 공개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회사 내 그 이제 그 GitHub 엔터프라이즈 쓰시죠? 네, 네. 그럼 GitHub 엔터프라이즈랑 그 이제 애저 펑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 그런 것들 연결을 했던 것들 아니면 해왔던 것들 아니면 앞으로 뭐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뭐 컨셉 정도라도 한번 또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오늘 이랬는데도요? 아유, 어, 저는 되게 좋았는데 다른 분들은 그 여기 오신 분들이 다들 근데 오늘 최고로 질문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오신 좋네요. 것만으로 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시면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더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인터넷 환경과 이게 날도 중요하네요. 저 그러게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음, 오늘 역대급이네요, 정말. 이게 생각보다 막 연습할 때랑 진짜 연습할 때랑 실제로 할 때랑 굉장히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저도 뭐 전에 혼자 라이브 코딩 한다고 할 때도 그 전에 막 준비하면서 자, 되네, 되네, 잘 되지, 그렇지.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 왜 안 되지?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네. 음. 근데 뭐 혹시 설치가 다 됐나요? 아니, 지금 끝에까지 된 척을 하고 멈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다 돼가는데 진짜? 하고서 멈춰 있어요. 지금 이 멈춰 어, 있는 어. 상태로 계속 있어요. 정말? 네. 음, 아, 이상하네요. 그러게요. 그래도 뭔가 더 아닌가? 잠깐 스크롤 한 건가? 자,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아니에요. 자, 하여튼 네. 오늘 저희 세션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불러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이게 저 원래 치즈님 얼굴이 일정한 사이즈로 딱 계속 보여야 되는데 이게 네트워크 사정 때문인지 어쩐지 계속 치즈님 얼굴이 막 들락날락거려. 저 되게 이게 궁금해요. 저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어떤 식으로 보이고 있는지 하나도 상상이 네. 안 돼요. 저는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제대로 녹화가 됐는지가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그, 음, 네, 지금 다들 막 치즈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 뭐 홍길동인 줄 알았다. 뭐 다들 지금 이게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요. 계속 이 네. 사이즈가 자꾸 이렇게 변해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걸 다음에 할 때는 사실 제가 이 라이브 코딩 세션을 하면서 저 혼자 지금까지 해왔지 누구랑 같이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것들도 제가 또 다음에 또 노트를 해놔서 다음번에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의 2시간 동안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2시간 동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애저 펑션이 스마트 홈 내지는 IoT, 홈 IoT로서 이렇게 기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건 좀 굉장히 좀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발요! 이러고. 왠지 다 된 것 같은데? 저쪽에 한번, 잠깐만. 아직 미련이 남았어. 미련,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잠깐만, 잠깐, 됐어. 잠깐만. 화면 잠깐만. 공유하지 마세요. 화면 공유했어요, 벌써 공유하지 나. 마세요. 나 공유했어, 벌써. 안 돼요. 뭔가 워닝도 떴어. 슬퍼요. 자, 보겠습니다. 자, 디플로이가 돼야 돼. 자, 이거 안 되면 그냥 끝내고요. 되면 좀 더 가죠. 너무 디플로이 된 것 추적하게 같은데? 됐어요. 안 됐어. 안 됐어? 안 안 됐어요. 됐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또 안 됐어. 네. 네. 사람들이 다 지금 흥분했는데, 와, 됐다 했는데, 뭐가 또 안 됐어. 잠깐만, 자, 잠깐만. 아니네. 아니에요. 아닌가요? 딴 거였어요. 자, 끝까지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만은, 미결 사건으로. 네, 근데 끝까지 원인, 이거 끝나고 나서 저 혼자 하면 될걸요?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네, 하셨고, 네, 많으셨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푹 쉬시고, 다음번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